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의 요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후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기후 자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연적인 요인에는 또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많아서 그 부분은 따로 떼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 인간의 활동이죠. 그쵸?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구의 열수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수지라는 건 어떤 장소에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열수지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보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흡수를 한 만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흡수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출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는 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항상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단 말은, 자, 여기 3번 먼저 볼게요.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단 말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동일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따뜻한 기온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흡수한 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계속 흡수만 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게 아니라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학습지에 보면 지구의 열수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 그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죠. 지구 전체적으로 봐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3개로 나누어서 볼 건데, 지구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구 대기에서, 지표면에서 들어오고 방출되는 에너지를 나눠서 볼 건데, 지구 전체적으로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 대기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 지표면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 전체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고요. 대기에서도 흡수하는 양과 방출량이 같고요. 지표면에서도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 양을 100이라고 하면 이 양이 지구에 흡수되기 전에 반사해버리는, 여기서 반사 30이라고 적혀있는 이 양은, 이 반사하는 양 30은요 지구가 흡수하기 전에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반사시키는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흡수한 양은 계산되죠. 이건 빼기니까, 산수니까. 그렇죠. 지구는 70만큼 흡수를 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100에서 흡수하지 않고 바로 반사시키는 양 30만큼을 빼면
흡수하는 양은 70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지구가 흡수했다가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을 보니까 총 또 70이다라는 겁니다.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4만큼 있고요. 대기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66만큼 있어서 총 합은 70이죠. 그래서 다시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70. 그러니까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지표 복사 4 그리고 대기 복사 66 이 방출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대기에서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이 열수지를 우리가 또 보도록 합시다. 지구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대기와 지표면에서도 각각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죠. 대기와 지표면에서의 열수지,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기에서는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흡수하기 전에 30만큼을 우주로 반사시키고 70만큼을 흡수한다고 했죠. 이 70을 대기와 지표가 나누어서 흡수하게 됩니다. 대기에서 25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지표면에서 45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적혀 있죠. 대기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 25만큼,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 45만큼. 자, 그런데 대기에서 보면 흡수하는 양이 더 있습니다. 여기 129만큼을 흡수를 합니다. 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지표면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133에서 우주 공간으로 아까 4만큼 내보냈죠. 여기 보면 지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지표 복사 에너지가 4만큼 있었고 133에서 총 방출하는 지표가 방출하는 양 133에서 4를 빼면 남는 129만큼을 대기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아까 지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45만큼만 흡수했는데 흡수한 만큼 방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왜 133이나 방출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 여기 지표면도 흡수하는 양이 더 있습니다. 이 88만큼 흡수하는 양이 더 있어요. 얘는 어디로부터 오는 에너지냐? 바로 대기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은 대기 복사 에너지를 또 88만큼 흡수를 하죠. 대기는 지표에서부터 나온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지표에서부터 나온 지표 복사 에너지를 129만큼 흡수하고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뭐가 먼저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기랑 지표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대기는 또다시 지표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지표도 이 흡수한 에너지에서 다시 방출하고 이 과정들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일어나고 이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기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얼마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인지, 그 흡수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오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지, 마찬가지로 지표면에서도 흡수되는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고 그 양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이고 어디로 가는지, 이 양과 이 향하는 곳, 이 에너지가 어디로 흡수되고 어디에서부터 흡수되고 방출되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기에서 열수지를 먼저 보면 대기는 흡수하는 양이 2개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 대기로 흡수되는 양이 129만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가 총 흡수하는 양은 얼마죠?
129에 25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154만큼 흡수를 합니다. 대기도 복사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대기가 방출하는 양도 역시나 154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대기는 에너지를 어디로 방출하느냐? 자, 지금 보면 대기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 두 가지죠.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조금 감을 잡았을 거예요. 화살표 머리가 대기로 들어오는 이 부분은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들이고요. 반대로 화살표 꼬리가 지금 대기로부터 뻗어나가는 이 두 과정은 대기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대기에서부터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66,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88이죠. 자, 이 두 에너지의 합, 그러니까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 66에서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를 더하면 총 얼마예요? 그렇죠. 이 양도 역시 154죠. 그러니까 대기도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25,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129.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흡수한 대기가 우주로 방출시키는 에너지가 66. 자, 여기서 지표로 재복사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지표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했죠. 다시 지표로 복사한다 라고 해서 재복사라고 하는데요. 지표로 다시 방출시키는 양이 88. 그래서 흡수하는 양 154, 방출하는 양 154. 해서 대기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줬죠. 이 화살표 머리가 지금 들어오는 건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대기로 지금 흡수하는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 25, 지표 복사 에너지 129. 얘는 지금 화살표 꼬리가 지표로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지표 복사 에너지죠. 그 다음에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양 66, 지표로 재복사시키는 양 84. 그래서 대기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대기의 열수지였죠. 자, 이제 지표면에서의 열수지를 한번 봅시다. 자,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양, 화살표 머리가 여기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 45만큼 흡수하고요. 대기에서 다시 복사시키는 재복사 에너지가 88만큼 있죠. 자, 그러면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은 총 이 둘의 합은 133. 그럼 지표면도 복사 평형을 이루려면 방출하는 양도 133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대기에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양 133은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4만큼 방출시키고요. 대기에 재흡수되는 양이 129만큼 있었죠. 그래서 방출량을 보면 대기로 복사시키는 양이 129, 그 다음에 우주로 방출시키는 양이 4. 그래서 합은 134.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구 전체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걸 먼저 봤는데 이 지구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까 흡수하는 양은 반사시키는 양을 빼고 70이었는데 이 지표에서 방출하는 양 4와 갑자기 시리가 응답했네요. 자, 그 다음 대기가 방출하는 양 66이 더해져서 총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양이 70이어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화살표가 여러 개 나오고 복잡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 그림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 이 지구의 열수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지구 전체적으로도 대기와 지표면 각각에서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사 평형이라는 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상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대기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어요. 흡수하는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출은 어디로 얼만큼 일어나는지, 지표면도 마찬가지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흡수를 하고 대기에서 복사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방출은 우리가 대기로 우주 공간으로 각각 이만큼씩 방출한다는 거. 그래서 지구의 열수지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대기에서 지표면에서 각각 살펴봤고요. 각각의 영역이든 전체 영역이든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온실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구의 열수지를 지금 살펴봤는데 결국 지표와 대기가 받는 이 에너지는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 70보다 훨씬 많죠.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154만큼 흡수를 하고 지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133으로 우리가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실 효과 때문인데요. 자, 온실 효과는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지구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지표로 복사하면서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오른쪽 대기가 있을 때 그림을 먼저 보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층이 있죠. 근데 이 대기층이 없는 경우에 에너지는 어떻게 흡수되고 방출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서 지표면에 흡수된 다음에 이 흡수한 만큼 전부 다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게 되겠죠.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모두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대기가 없다면, 그쵸?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영하 18도 정도 됩니다.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살기 어렵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지구의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대기입니다. 자, 이 대기층이 존재함으로써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파장이 짧은 단파라고 했죠. 얘가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지구에 흡수가 됩니다. 지표면에 흡수가 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으로부터 방출이 되는데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파장이 긴 장파라고 했죠. 얘네들은 대기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가 이 흡수된 만큼의 에너지가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재복사라고 불러요. 지구 대기에 흡수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지표면 쪽으로 방출이 돼서 지표면에 흡수가 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아까 영하 18도보다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정리해보면 지표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를 대기에 있는 이 모든 기체는 아니고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부릅니다. 이 온실 기체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재복사 과정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한다. 자, 온실 기체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있네요. 온실 기체에는 수증기가 사실상 제일 양은 많아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같은 것들이 모두 온실 기체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은 이 지구가 지표면이 방출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흡수했다가 다시 일부를 지표면으로 방출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온실 효과 자체로는 지구에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생물체들이 살기 어렵겠죠. 온실 효과는 생물체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즉, 대기 중에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들이 너무 많이 증가함으로써 온실 효과가 강화되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 과정이 너무 과해지면,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 온실 기체의 종류에는 이런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구온난화 현상을 얘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이 양이 계속 증가하는 기체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이산화탄소이고요. 이 온실 효과의 가장 비율이 높은, 기여도가 높은 기체는 수증기예요. 왜냐면 가장 많고요. 하지만 이 수증기는 항상 늘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되고요.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그 양이 증가하는 것과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실 효과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 주로 다루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라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가 기체 중에 증가함으로써 또 어떻게 기후가 변하고 기온이 변하고 또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우리가 지구에서 이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 즉 지구의 열수지,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기에서 지표면에서 각각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온실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에 존재하는 지구의 대기층이 존재하는데, 이 대기층에 있는 기체들 중에서 지표가 방출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체들, 그런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합니다. 이 온실 기체들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주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한다. 근데 이 온실 기체들의 농도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